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DB손해보험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DB손해보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험사이죠. 최근에 대체로 은행, 증권, 보험, 즉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과 함께 상승 중에 있는데요.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와 기업 밸류업 일정 함께 알아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B손해보험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DB손해보험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손해보험업, 보험 상품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상 대부분의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주요 내용을 좀 짤막하게 다시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 투자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결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가치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사실 세부 내용 발표가 되자마자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세부 내용부터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세부 내용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다음 달인 5월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6월 중으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좀 확정시킨다라고 했었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약 1,600개에 달하고 있는 전체 코스닥 상장사는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그리고 연 1회 자율 공시하도록 하게끔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은 총 6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현황 진단, 그리고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소통, 이 6단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수기업에게는 표창까지 준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기업들 공시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그리고 3분기부터 밸류업 지수 개발이 완료가 되고, 공시 인센티브는 내년부터라는 내용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까지는 너무 기나긴 시간이 걸린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그래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상승했었던 저평가 종목들이 실망 매물을 상당히 뱉어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께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뭐 변함없이 추진할 거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저평가 종목들이 좀 상승을 낳아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틀 전, 2, 3일 전 오후에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고 하면서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겠지만, 뭐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뭐 총선 참패, 그리고 고금리 지속,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속도를 내면서 증시 안정화를 좀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 정부의 정책만으로 실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민주당 측에서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즉 기업들과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좀 공약을 했었죠. 그래서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과는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국힘이 참패를 했고,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일환인 이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 같은 경우는 이 세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세법 개정은 국회 동의, 즉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는 세법 개정이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민주당도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슈로 보이고 있고,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일단 DB손해보험 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융사이다 보니까 뭐 금융 테마 형성과 뭐 호실적 기대감 이런 것을 가지고 모멘텀을 가지면서 주가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2월부터 시작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좀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평가 때문에 배당락과 또 겹치면서 실망 매물을 좀 쏟아져 냈는데요.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선을 좀 미리 그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 같은 경우 심리선이 20일 이평선을 돌파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데 중기 이평선인 60일 이평선은 돌파를 해주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20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고 60일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하지만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뭐 기업 밸류업 정책이 무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 차례 또 실망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때 지지라인 이탈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0일 이평선을 돌파해주면서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신고가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승 시마다 계속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만약 그래서 수급적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수급적인 체크를 한번 보시면은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 개인과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하죠. 그리고 반대로 기관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상당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면 한 차례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살펴보시면서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